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민정문서는 일본의 동대사라는 절에서 발견이 되죠. 동대사라는 절의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일본 발음으로 도다이사 또는 도다이지 쇼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거기에서 발견된 이 민정문서는 통일신라의 경제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정문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당자라는 한자가 보이는데요. 자, 이제 이 당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을현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당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고, 마땅히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는 이제 지시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또는 이제 저, 뭐 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촌자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해 점촌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사자는 이제 모래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해자는 뭐 위에 하다, 해치다 이제 이런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자는 점점이라는 뜻을 가진 점자입니다. 도금이.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현에 있는 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게 아니라 고유명사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현의 사해점촌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견 또는 현자가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도금은 현이 될지 견이 될지는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안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산자와 땅지자가 있는데 대략 해석이 조금 감이 오시죠? 이 현에 있는 사해점촌을 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본다는 겁니까? 산지 안을 보니,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 그럼 뭐 굳이 산지 안을 본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정도의 한자만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제 뒤에부터는 한자가 조금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민정문서는요, 실질적으로 한자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이 민정문서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자는 간략하니 눈에 한 번씩 익혀두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자가 보이는데요. 주자는 주나라 주자가 될 수도 있겠고 두루라는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 둘레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둘레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네, 보자가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걸을 보자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폭이라고 표현할 때도 쓰지만 요 당시에는 일보 이보해서 어떤 길이를 사람이 걷는 한 보폭의 그 폭을 가지고 길이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현의 사해점촌을 살펴보니 둘레가 어떻다는 겁니까? 5,725보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 한자를 처음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한자 구조가 이렇습니다. 한자 구조가요. 열십자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형상이 돼요. 그래서 열십자가 두 개가 붙어 있고 밑에 붙여놓은 형상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20을 뜻하는 거고요. 도금은 입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지우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현, 이 현에 있는 사해 점촌을 살펴보니 뒤에 내 산지는 거의 해석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둘레가 5,725보더라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합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자, 합쳐서 공연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21이고요.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4로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나여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나머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뒤에 분자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까지를 나머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3이다. 이제 이런 문장이 되는데, 자, 일단 해석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합쳐서 공연은 11이고 그 다음에
개연은 4, 나머지는 3호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어떤 거냐 하면, 이 공연과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연과 개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은 이제 구멍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비어 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이라는 단어는요, 연기라는 의미보다는 가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자 자체가 가후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연호라고 한꺼번에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공연과 개연인데요. 공연은 이 마을 안에 있는 일반적인 호, 가구를 가리킬 때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개연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된 호라는 뜻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의 이해를 필요로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가구를 조사할 때는요, 최고로 잘 사는 집을 상상호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집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하하호로 봐요. 그래서 총 9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잘 사는 집이 상상, 그 다음에 상중, 상하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중상, 중중, 중하, 그리고 하상, 하중, 하하 이제 이렇게 해서 총 9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나눈 것을 그냥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개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상 후에는 6분의 9라는 숫자를 붙이고요. 하하호는 6분의 1이라는 숫자를 줘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자, A라는 마을에 상상호가 만약에 6가구가 있고 하하호가요, 만약에 3가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마을의 경제 상태는 요거를 곱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9라는 숫자와 요거를 곱해버리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9와 2분의 1이라는 경제 상태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B라고 하는 마을을 따져봅시다. 자, B라는 마을에는 상상호가 12가구이고요. 하하호가 네, 그냥 제로라고 칩시다. 아니면 6가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B라는 마을의 경제 상태는 6분의 9 곱하기 12 해가지고 얼마가 나오죠? 네,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6에다가 6분의 1 곱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합이 19라는 경제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개연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공연이라는 한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한자가 보이는데 공연은 네, 상상호에서부터 하하호까지를 그냥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다가 6분의 9에서부터 6분의 8, 6분의 7에서 6분의 1까지 숫자를 부여를 해서요. 한 마을의 경제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서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연이라고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과 개연을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개념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한자를 주로 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공연,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연, 개연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보면 편하다는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민정문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연, 개연을 봤는데 자, 이 중에서라고 이거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2차자니까. 그래서 차 중에 자, 요거는 중하연인데요. 아까 제가 상상, 그 다음에 상중, 그 다음에 상하 그리고 중상, 중중, 중하라고 했을 때 가구를 상중하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상중하로 나누는 식의 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마 이 중자와 중복되게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중자를 쓴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뜻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중하연 정도의 집은 4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상이라고 되어 있죠. 하상연은 2가구가 있다라고 끊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하연은
5가구가 있다. 해석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합할 합자가 있고요. 사람이 있네요. 사람을 합쳐봤더니 100. 자, 요게 이제 발음은 10인데요. 열십자가 4개 붙어 있기 때문에 4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합쳐서 봤더니 147명이 있더라. 네, 가로수는 일단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147명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중에서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차 중에, 자, 옛꽃자죠? 옛꽃자, 옛부터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부터 있었던 사람 된 거죠. 그리고 3년간.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년 전부터 있었던 사람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생산했다,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뭐 사람을 생산한다는 것은 네, 태어난 것을 해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란히 병자죠. 그 다음에 이제 합칠 합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145명이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조사되어 있다는 건가요? 가구 수가 조사가 되어 있고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했음을 알 수가 있다? 3년간 네, 이전부터 있던 사람을 쭉 조사를 한 것이 3년간 고유인 요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옛부터 있었던 사람 어떻게 옛부터요? 3년간 있었던 사람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중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나란히 합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다? 네, 145명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산수를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147명이 있는데요. 그죠? 147명이 있는데 3년 동안 쭉 있었던 사람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 합치니까 145명이고 그 뭐 2명은 3년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호를 조사했다는 것과 그렇죠. 사람을 역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족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한자를 넘어가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공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을의 경제 상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파악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합자가 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답자인데요. 이 답자는 조금 독특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물 숫자 밑에 이제 밭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을 많이 데워서 농사 짓는 방법이 적용되는 그런 네, 답이라고 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거 생각 없이 어떤 논이나 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뒤에 한자를 한번 보시죠. 이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농지 넓이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는 짊어볼 부자가 되겠는데요. 성인 남자가 이렇게 지게에다가 지고 갈 수 있는 양만큼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역시 이거는 하나의 네,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속자도요. 이게 이제 성인 남자가 손으로 어떤 짚을 그러니까 이제 짚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벼농사를 했을 때그 이렇게 단위를 손으로 딱 묶을 수 있는 만큼의 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답의 넓이를 확인해 봤더니 102결에 20부 사속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한번 가로 속에 있는 걸 보시면요. 써 이자이고 그 다음에 그 기자고 마을이 될 건데 그러면 일단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네, 그 마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점촌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을을 이제 더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 역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관, 모, 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관료들에게 준 네, 답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관모답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양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결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4결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네, 연속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 네,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됩니까? 내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시자가 있고 영자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내실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독특한 명칭이 나오는데 이 모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꾀알 모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한자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답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관모답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게 준 답으로 바라보고요. 자, 다시요. 이 관모답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게 준 것이고 또 여기에서 결자는 제가 줄을 그으면 안 되겠고요. 자, 결자는 지워버리고 어디서부터 제가 줄을 그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자, 내 시령답. 이렇게가 고유명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모답과 내시령답.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고 하는 관직에게 주는 답, 논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을에요. 논이, 즉 답이 얼마나 있는지 합계를 내어 봤더니 얼마였다는 겁니까? 102결 2부 4속이었는데 그 중에 그 초는 바라볼 때 그 중에 관모답이 4결이 있고 내실형답이 4결이 있더라. 네,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한자 자체는 역시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 번 더 네, 형광펜을 지우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봤습니다. 논을, 답을.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02결. 이거는 단위로 보시고요. 2부 4속인데 자, 그 촌에 관모답이 4결이 있고요. 그리고 내 실형답이 얼마가 있다? 4결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답을 받았는데요. 자, 답이라고 하는 것이 논이었었고, 자, 이 명칭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 두시죠. 관모답, 그리고 내실형 답이라고 하는 한자를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연수유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연이라고 하는 걸 아까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일반적인 가호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가호로 해석을 했을 때 이거는 또 백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수유답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해본다면은 일반적인 가호가 받은 답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호가 받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을 연수유답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이게 성덕왕 때 어떤 것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정전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기에 관료전이라는 한자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왕토 사상에 입각해 있었고 따라서 세상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라고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는 존재했다. 특히 이제 일반 농민의 땅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왕토 사상하고 비교를 해볼 때 모든 땅은 왕의 땅이어야 하는데 왜 백성이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관념상으로 부딪힌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식의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정전이라는 개념으로 내려주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정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사유지라는 개념이 이 민정문서에서는 이렇게 연수유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면서요. 이 정전이 무엇을 의미한다? 연수유답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백성의 땅이다 라고 봐두시고요.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수유답으로 그대로 읽어가는 것이 습관화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수유답은요, 뒤에 보면 94결 2부 4속이라. 자, 결, 부, 속은 단위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토지와 관련한 용어가 몇 개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서 관모답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내실형답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연수유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한자는 간단해요. 자, 합쳐서 제가 이제 중간 생략했는데 합쳐서 네, 밭은 얼마가 있다? 62결 10부 5속이 있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연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해석은 간단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한자는 제가 이제 민정문서와 관련한 이 한자들은요, 실제로 어려운 한자들은 없습니다. 어려운 한자들은 없지만 실제로 통일신라 시대에 어떻게 경제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가 됨을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상태를 통해서 실제로 국가가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사람과 가호를 조사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한자 속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치우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모답, 그 다음에 내실형답, 그리고 연수유답, 이 단어들을 꼭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네, 민정문서에 대한 사료 해석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자 자체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단어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하기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중요한 용어는 공연이라는 용어와 계연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로서는 관모전답이나 그 다음에 내실형답 그리고 연수유답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이 민정문서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토지의 숫자와 토지와 그리고 사람과 가호만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뽕나무 등도 조사를 했고 가축도 조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좀 세밀하게 마을에 대한 경제 상태를 조사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료였습니다. 이러한 사료는 물론 한글로 교과서나 이런 데 많이 주어져 있고 특히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꽤나 출제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죠. 네, 또 그러한 한자 사료를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곤이었습니다.